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기획팀장 황현봉입니다. 회의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3주년 주요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선 8기 3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께 보고함으로써 여주 발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회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국민노래, 참석자 소개, 시장님 인사 말씀, 공약이행평가단장님 인사 말씀, 영상자료 시청, 주요 성과 보고,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펴셔도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승국서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이행평가단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재 공약이행평가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박병창 부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분들은 편의상 직감 협력하고 전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식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수영님 참석하였습니다. 동사면 이대성님 참석하였습니다.
공명 2인이십니다. 삼북면 이대형님 참석했습니다. 원동환님 참석했습니다. 권순우님 참석했습니다. 홍광표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회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편의상 직감을 협력하고 전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승용님 참석했습니다. 윤창원님 참석했습니다. 이미경님 참석했습니다. 오은수님 참석했습니다. 조종호님 참석했습니다. 이준희님 참석했습니다. 박석환님 참석했습니다. 서재원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공직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학 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조대영 문화복지국장님 참석했습니다. 홍정석 경제원력장님 참석했습니다. 홍재훈 조직건설국장님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희망여주건설위에 불철주에 노력하시는 이충시장님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공직자, 시민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충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민선 8기 3주년 주요 성과 보고에 참석해 주신 공약 이행 평가단, 인수위원회, 시민 기자단과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정말 쉼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신청사 계획 수립 1호로 결제를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신청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청사 현장을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해묵은 지역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필요할 때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아 골치로 남은 사안들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청사 권리 문제, 또 이천 화장장 입지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실천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실천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간 열심히 일한 그런 흘린 땀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실천은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민선 8기는 초반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하나씩 해결해 왔습니다.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1등급으로 시민과 공직자의 신뢰를 복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상생 바우처를 시행하고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가 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대왕님표 여주쌀이 한국 산업이 브랜드 파워 농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무려 18년 동안 1위를 해온 이천시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주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여주를 만들고자 올해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개통하였습니다. 도자기 축제 기간 동안에는 무려 116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관광객도 유치하였습니다. 시민의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수요 응답형 또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건강과 여가가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최대 규모 총 117홀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암 둔치를 시민공원으로 변화시켜 여주 시민 모두의 휴식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는 국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주가 일방적인 부담을 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지역 간 불균형을 감내해온 여주 시민들에게는 국가와 지역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용수 공급 상생 협약 체결을 이뤄내 매년 여주쌀 200톤 이상 구매, 공장 신증설 면적 2배 확대, 이런 사항 등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주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하고 2027년 지역 농산물 순환을 가속화시킬 농산물 유통센터 준공, 2028년 여주시 행정의 새 보금자리 신청사 준공, 2030년 축분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 등 아직도 굵직한 많은 사업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암 1지구 등 4개소 도시개발 사업, 여주 역세권 2지구 등 4개 지구 역세권 개발 사업, 간암 반도체 산업단지 등 16개소 산업단지 등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미래 여주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고 어제보다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여주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승재 공약이행평가단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인선 8기가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충 시장님이 그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여러 가지 미로를 다 적어오셨는데 그 미로를 토대로 해서 인수위원회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이전 84개 공약이 만들어진 곳이었고 또 인수위원회의 섬세하게 짜여준 그 계획대로 현재 또 공학이행평가단은 실제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공약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교수는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책에 똑같이 쓰면 자기 표절했다고 해요. 그런데 행정가는 남이 했던 뭐를 했던 혁신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주가 발생한 이후로 여주의 지도를 바꾸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SK가 했던 협상입니다. 그 협상을 여태까지 여주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발전계획위원회 뭐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SK하고 협상을 하면서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압력을 굴하지 않고 여주가 자생력 있고 자주적 있는 도시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현 이충 시장님이 결단력과 의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가 뭐 수도권이라 했는데 수도권 연방입니다. 수도권에 그렇게 잘 좋지가 않은 동네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각 대학, 전국에 대학이 있으면 엇꽂히는 순서대로 지금 망한다 그랬는데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전라도서부터 이렇게 쭉 벚꽃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해서 이제 천안까지 와서 많이 망하다가 수도권 대학도 이제 정원에 부족한 대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주도 인구 소멸도시의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를 고쳐서 자생력 있는 도시, 자주력 공량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 실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행복도시, 희망도시가 되려면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이 여주를 이사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만들다 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신청사를 옮기니까 여기 보면은 원도심을 살려야 되는 거고 원도심이 살면 신도시하고 신청사와 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30년, 40년 되는데 여태까지 다른 시청사들은 다 있는데 여주시만 이 앞에 남의 법을 빌려 쓰고 그런데 그 신청사가 갔었을 때 이 원도심도 같이 살리기 위해서 답답하시는 분이 다시 여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있을 게 아니라 여주 원도시에 사시는 실장님들이 그분을 만나서 여주가 자생력 있는 명문 거점 도시로서 그런 특산물을 활약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여주 시민 농산분들이 가서 만나서 유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 시장은 안 하고 공무원은 안 하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왜 의원은 안 하느냐 그랬는데 시민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주로 이사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구회를 계기로 그동안 열심히 해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의지를 삼게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선 8기 3주년 특집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한 두세 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다리다가 1시간씩 기다리다 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그 자체가 아예 없어서 한 6시쯤 돼서 문 닫은 게 한 9분 되나 봐요. 주변 상인들도 다들 계기를 부르죠. 많은 인파에 굉장히 기뻐하면서 힘들어도 손님들에 대해서 무엇을 더 해줄 것인가, 주차장이나 이렇게 안내판 이런 것이 좀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더 인프라적인 확충을 하셨으면 더 많은 방문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학교 두 개 붙었어가지고 건대랑 연대에 붙어서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덕분에 여러 특강 같은 거를 들을 수 있어서 사교육의 부담이 좀 덜어졌고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커뮤니티 매핑은 심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서 생기부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조금 더 전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걸 진로 항목에 적을 수 있어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됐었고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 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디지털 교육이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뭔지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이제 이장님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핸드폰 배우는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배울 데가 없어요.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 이렇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는 거를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겨울에 농한기 때 같은데 이렇게 이 교육을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증장애인 작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관에서만 소규모로 이루어졌던 학습이었는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가나무 등 5교소에 장애인 학습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주시에서 2023년에 통합 차량을 지원해 주셔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장애인 평생학습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쌀이 왜 안 팔릴까? 우리는 2,000원에 질 수밖에 없나 보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생김으로써 좀 기대를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그거 강사님 이거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쌀이 좀 팔리지 않을까,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센터가 생기니까 인재되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해서 경험하는 거를 보게 하는,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주 쌀을 대한민국 다시 1등 쌀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인식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아울렛과 골프장에서 이제 상생 바우처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기 시작했는데 보통 한 분이 뭐 10,000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장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거나 아니면 여주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울렛을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골프를 치고 오시는 분들이 그거를 쓰기 위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출의 현금 비중의 한 60% 이상은 바우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글시장에서 강사를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께 바우처를 권해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가장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어르신 친화적이라는 건 결국은 그 가족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르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가족 모두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주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봉사는 신치고 밥버스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밥버스를 하게 됐어요. 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대개 보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하신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해서 다시 잡수신다는 게. 어르신이 오시다가 안 오시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오셔서 이제 또 전화도 드리고, 이제 오실 때마다 오시는 분마다 인사를 하면 그렇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에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못해드렸구나. 너무 가슴이 뭉클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봉사하기도 잘했다. 그래도 내 동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전화 호출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 호출한 사람만 타게 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많이 바뀌고 완화되다 보니까 완스톱으로 탈 수 있고, 또 경제적 부담도 완화가 되고 이동의 자유가 증가가 되는 것 같고, 또 사회적 고립에서 또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0개월이나 1년 정도는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바로 전화 연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과 또 버스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서 많이 경기도 이름이 바로 껄끄러운 상황이에요. 힘든 사람 때문에 이런 심정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피해는 우리 메아리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 그 세종대는요, 이장들의 한계가 좀 있어갖고, 우리 여주시장이랑 이천시장, 북경도 같이 만나갖고 한 4분 만나서, 그래서 그게 효과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동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실 무단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는
참으로 좀 행복했습니다. 좋았고. 그때 여주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제 개청하게 되면 엄청 마음이 뿌듯할 것 같고 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발언할 때 충분히 발언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자체장의 리더십입니다. 네, 뭐냐 하면 내가 이걸로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결정을 하셨거든요. 아주 잘된 사례이다. 네, 삼박자가 잘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선지연 주요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강대준 기획위원 담당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강대준입니다. 시민의 일상이 즐거운 행복도시,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여주. 금일 보고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구현하기 위해 여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첫 번째 성과, 시민의 여주입니다. 인선 8기 공모 성과입니다. 인선 8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모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83개 사업 1,4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440억 원, 학교 복합화시설 지원 사업 315억 원 등 여주시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들이 선정됨으로써 시비를 절감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또한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그 성과가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수상 성과입니다. 민선 8기의 적극적인 행정은 수상에서도 빛났습니다.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농산물 브랜드 부문 1위 달성 등 총 74개 수상과 9억 3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행정이 수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10대 비전 84개 사업으로 구성된 인선 8기 공약은 2025년 6월 말 기준 완료 39건, 추진 중 42건, 검토 중 3건으로 총 78.2%의 이행률을 달성하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인선 8기 여주시는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선 8기 시정 운영에 시민도 만족하였습니다. 여주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인선 8기 시정 전반에 대해 85.4%가 만족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특히 인선 8기에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 중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건설 및 764 관광지 강화, 도자기 축제, 오곡나루 축제 등 여주 대표 축제 추진, 2025년 여주관광 원년의 선포 및 관광도시 도약은 90%가 넘는 수치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향후 여주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95.3%에 달해 인선 8기 시정 운영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인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투자 금액 총 2조 3천억 원, 고용인원 8,500여 명의 투자 협약과 투자 의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체결된 신산업 연계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 투자 협약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된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주시 행정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주시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빠짐없이 알 수 있게 하고
많은 분들이 여주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대내외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SNS 팔로워는 2022년 대비 약 2.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주 시민의 콘텐츠 만족도가 높은 시정 소식지 여주 사람을 본다는 월 13,500부에서 18,000부로 발령 부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렴한 여주시 행정, 시민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를 청렴에 두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 8기 동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체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상생 협약은 여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한강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 상생을 요구하였기에 가능됐습니다. 현재 총 11개 협약 사업 중 6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여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3년 9월 해소된 2012 화장장 건립 갈등 또한 여주시가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을 것입니다. 여주시는 지역 갈등이나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묻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과 결단으로 전심을 다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민께 직접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12개 읍면동을 순회하여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필두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주 시민 7,700여 명을 만나 건의사항 1,219건을 받았으며 이 중 70.7%인 86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 서비스 대내외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행안부 주관 국민 행복민원실 선정,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행안부 권익위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대외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기한 민원 처리 준수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 99.7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공직자들은 친절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 중심의 시청사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8기 1호 결제로 시작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금년 말 부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두 번째 성과, 잘 사는 여주입니다. 먼저 잘 사는 여주 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는 상권 활성화와 상생하는 지역 경제를 위해 여주 상생 바우처, 골프장 상생 바우처, 관광 상품권 등 3종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 상생 바우처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프리미엄 아울렛 빌리지 고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골프장 상생 바우처는 골프장 이용 고객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권은 여주시가 운영하는 캠핑장,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등 이용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바우처 상품권은 여주 관내 식당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총 25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여주에서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값싸고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총 149억 원을 들여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개 마을 629세대가 보급이 완료되었고 2026년까지 2개 마을에 519세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약 69억 원을 들여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거나 용이한 지역에는 적합한 방식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기업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는 일자리를 원하는 시민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장 방문을 매월 정례화하여 여주 시장이 직접 방문,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과 판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애로사항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다음은 잘 사는 여주 농촌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판로와 유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왕잎표 브랜드 강화와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0월 개소한 여주시 농산업 공공브랜드 활성화센터는 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국내 3대 브랜드 평가 중 하나인 한국농민협회 컨설팅 주체 농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농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임금률표 2000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여주쌀이 최초로 역전한 것입니다. 또한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주시 농산물 유통지원센터는 저온 저장고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센터가 최종 준공되면 여주 농산물 먹거리 유통 종합 지원을 통해 지역의 먹거리 소비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주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쌀 산업은 여주시의 주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쌀 산업 전반을 개변할 기구가 없었습니다. 이에 여주쌀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민, 농협, 전문가, 행정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쌀산업특구위원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인 여주쌀의 명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주쌀에 대한 연구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재배 중인 몇 품종은 병해충과 단맛 등 여러 한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여주쌀 품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품종을 출원하여 대한민국 밥상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원은 더 확대했습니다. 농동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주시가 직접 나서서 라오스 등 3개국과 MOU를 체결하는 등 외국인 대절 근로자를 적극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 197명이던 외국인 대절 근로자가 2025년 1258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에 적기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로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업 분야 국도비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을 더 다양화하고 하연농가 상토 지원 등 전년 대비 약 9억 원의 시비를 늘려 지원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도비 증액을 적극 요구하고 필요하면 시비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5개 면에 총 260억 원을 들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금사면 준공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사업은 3개 마을 총 61억 원을 들여 노후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안금 1, 2 준공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간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은 현재까지 총 69억 원을 들여 총 16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의 여건과 마을에 간 경로당 노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445억 원의 사업비로 3,000명 율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준공할 예정이며 1일
160톤의 가축분뇨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흥천면 개신리에 총 66억 원을 들여 구축하는 친환경 고체 미생물 배양센터는 지난해 6월 한강청 우수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 중공하여 2027년 가동에 들어가면 미생물을 연간 800톤 규모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여주 축산농가 악취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민선 8기 동안 총 68억 원을 들여 각종 축사 악취 저감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하천 부진의 야초를 사료화하여 하천 환경 개선과 사료비 정감을 동시에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 사는 여주 관광 분야입니다. 여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습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신륵사 남단과 북단을 잇는 한강 최장 보도 전용 현수로서 지난 5월 1일 정식 개통하여 6월 15일을 기점으로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여주시는 방문객을 꾸준히 늘리기 위해 야간 미디어 파사드 등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한편 야간에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남단에는 인간 개발 방식의 휴양 숙박시설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출렁다리 개통으로 촉발된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안전을 담보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00만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여주 관광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주시는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여 관광 인프라 강화 등 6단계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여주관광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를 여주관광 원년회로 선포한 것도 이런 여주시의 관광 산업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여주시 연간 관광객 600만 명 시대를 열어 관광 도시로의 도약과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여주시는 관광과 쉼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자전거 대표 코스 60선에 여주시가 선정되는 한편 올해 4월에는 문체부의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신력사 관광진의 노후 숙박시설에 26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입하여 조성한 여주 여행자 센터 바이클 헬도 올해 3월 개소하여 여주가 더욱 자전거 여행 필수 방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내전 관광객이 늘어 누적 42만여 명을 돌파한 화학산 수목공원, 양묘장 등 기반 시설을 확장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여주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추진한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방송 제작 사업은 유명 연예인들이 여주에서 직접 체류하며 겪는 친근감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여주시 관내 관광 명소 등 약 65개소를 총 37회분에 걸쳐 전국에 알렸습니다. 최근에는 출렁다리 개통에 맞추어 특집 방송도 방영하여 여주 관광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희망 여주의 세 번째 성과 쾌적한 여주입니다. 먼저 쾌적한 여주 교통 분야입니다. 누구나 이동이 편리한 교통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시작한 버스는 올해 5월 기준으로 누적 17만 5천여 명이 탑승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톡버스를 부를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해드리는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은 월 80회로 한도를 늘려 사실상 부산교통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부산교통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13%나 증가하는 등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보다 편리하도록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선 8기 동안 총 624억 원을 투입하여 총
7개의 주차장에 78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휠체어 이동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승하차하기 용이한 저상버스도 19대를 주차하였습니다. 택시 회사마다 서로 제각각이던 콜택시 전화를 하나로 통일하고 전화와 어플 방식을 가리지 않고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2024년 4월부터 통합 콜택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분야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잡힌 조화로운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시민회관, 제일시장, 경기실크 부지에 총 718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민회관 재건립을 완료하고 2027년 제일시장 복합 건축물 착공, 경기실크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 2,54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천지구, 창동지구, 현암 1지구, 강천지구 순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 총 4개 지구 4,6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 역세권과 용서 역세권은 준공되었으며 여주 역세권 제2지구와 가남 역세권은 현재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일자리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2,239억 원을 들여 가남과 점동, 강천 일대에 총 15개소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가남 시내리 은봉리 일대에 조성할 산업단지는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 협력사 등이 입주하여 첨단 인력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산업단지 투자로 여주시 미래 인재와 먹거리를 육성하여 여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장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1,457억 원을 들여 24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개설 또는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 노선은 준공 완료하였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18개 노선은 보상 설계 행정 절차 중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 편익을 위한 도로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 1,045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시도, 농촌도로 도로망을 확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1개 사업을 착공하는 등 앞으로도 사통팔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관리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년 477억 원을 투자하여 여주 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을 완료,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상수도 공급 확대로 여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5%입니다. 앞으로도 본두 배수지 증설 사업,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 1,238억 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신증설하고 하수처리시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신하수처리장 등 4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여주 녹지 분야입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면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123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세종대왕면 역세권 일대에 33,000 제곱미터 규모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시키는 물론 역세권과 원도심을 잇는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올해 10억 원을 들여 두문모래 강변공원 등 13개소에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맨발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나무, 안금리 1, 2등 5개소에 나락꽃 무궁화 식재, 쌀이산 일대에 화백 표백나무 식재 등 도시 곳곳을 쉼과 여유가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네 번째 성과 모두의 여주입니다. 먼저 모두의 여주 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도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 잘 섬기는 여주시가 어르신 친화도시 5대 영역 78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2022년 국제기구 WHO에서 어르신 친화도시 가입을 인정받은 이후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금년에 WHO에서 재인정을 받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욱 고도화되고 활성화되어 2022년 51개 사업단이 2025년 7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누적 인원 1만 4천여 명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르신들이 활발히 경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도 더욱 활성화되어 경로당 개수나 예산 지원 등 양적 질적으로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다채로운 경험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동 일대에 294억 원을 들여 건립하고 있는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올해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신설 개최되는 여주 초등학교와 더불어 역세권 교육지구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며 청소년의 성장과 소통을 위한 각종 동아리 활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여주형 어린이집 8개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4개소, 역세권 24시간 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여주형 어린이집 4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동 돌봄 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이 확장 이전을 완료하였고 LH점 교동점 2개소를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대신 지역 아동센터가 확장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에 대한 예우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고운 명예수당, 참전 유공자 수당, 비만 수당 등이 너무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고운 대상자의 예우를 증진하고 고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고운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현충탑 호국 명각비를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고운 유공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여주, 차별 없는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기반 확대를 위해 체험홈 및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 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누적 512명을 선발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누적 11만 4천여 명에게 결혼 이미자 취업교육, 자녀 성장교육 등 총 51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따뜻한 여주를 만들어갑니다. 친절한 시민의 얼굴이자 여주의 이미지입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친절을 여주사회에 뿌리 내리고자 다양한 친절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도자기 축제 기간 동안 여주시가 더 친절했다는 응답이 8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의 형태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은 2022년 9월 대기 운영 경로당 수, 식사 도우미 참여 인원, 식사 어르신 인원 등 모든 면에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고 97%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시민의 편의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읍면농천사는 이제 시민의 여가생활까지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으로 활박하고 있습니다. 전동면 행정복지센터 및 전동면 조리실 등은 기신축하여 운영 중이며 당천면 복합 공공정상 건립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청사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으며 현장 여건과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여주 오건 부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사업은 매주 2회 경로당과 보건진료소를 수회 방문하며 기초검진, 한방, 구강 진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7,2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장의 호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한시적 식품 영업신고 처리 서비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동양 하루살이 방제 사업 등 여주시는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불편을 덜어드리는 보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그 이후에도 여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임산부에게는 교통비,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와 산후조리비는 여주시가 올해부터 최초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출산, 양육, 결혼, 통합 지원 사업으로 각종 장려금과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고 다양한 생애 보금자리 정책 추진 등 여주 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폭넓고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모두의 여주 안전 분야입니다. 민선8기 여주시는 모두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범용 CCTV 1,060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월 평균 500건 이상 관제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1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행자도로 총 18개소에 대해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가로 보완 등 LED 교체 사업으로 현재까지 1,10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향후 461개소에 대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대규모 호우 피해가 발생한 삼북면 주어청 안드롱천은 312억 원을 들여 올해 개선 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행복도시 희망여주의 마지막 성과는 행복한 여주입니다. 먼저 행복한 여주 교육 분야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배우는 평생 학습 교육은 민선 8기 동안 누적 총 3만 8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배움에 소외가 있을 수 없도록 어르신, 장애인,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 9,200여 명을 대상으로 꼼꼼히 시행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습 공간 5개소와 통학 차량 1대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 학습도시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여주시는 여주의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강고등학교는 기숙형 명문학교로 선정되어 기숙사 리모델링 등 지원을 하고 여강 대신 제1고등학교는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여강도 기숙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대학 입시에 서울대 4명을 포함해 2024년 대비 서울 소재 대학 합격자가 37%나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도시 문화 분야입니다. 여주만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은 여주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2029년까지 81억 원을 투입하여 응연통 일대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립이 완공되면 여주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여주박물관, 미술관, 홍박물관은 도합 누적 63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종의 어를 모신 고장 문화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세종국악당 기획으로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을 통해 지금까지 무적 92회 3만 8천여 명의 시민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을 저렴한 금액에 유치하여 시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여주
축제 분야입니다. 봄의 정치 속에서 여주 도자기의 꿈이 피어납니다. 여주의 전통 예술 산업인 도자기와 축제를 결합한 여주 도자기 축제의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45만 명, 2024년 59만 명, 2025년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과 맞물려 116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누적 경제 효과는 무려 3,457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 2024년은 경기 관광축제, 2025년은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누적 2억 9천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여주시는 도자기 축제의 성공과 함께 도자 산업을 육성하고 도자 문화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가을 수확의 기쁨을 전 국민과 나누는 축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주의 전통을 살려 농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여주 오곡나루 축제 역시 내년 방문객이 증가하여 2022년 20만 명, 2023년 24만 명, 2024년 3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누적 경제 효과는 525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2024, 2025년 2년 연속으로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누적 4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와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여주의 대표 축제입니다. 앞으로도 축제의 하급 효과가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표 축제 외에도 금사 참외축제, 풍천 남한강 벚꽃축제 등 축제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여주 체육 분야입니다. 생활체육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학 파크골프장은 작년 9월 27호를 증설하여 63호를, 점동 파크골프장도 작년 10월 18호를 조성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호를 조성 중인 대신 파크골프장은 올해 9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완공되면 모두 117호를 보유하게 되어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성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49억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였으며 전국 단위 동호인 체육대회 등 현재까지 총 27개 대회를 개최하여 2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남한강이 시민의 쉼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63억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준공한 현암 둔치 시민공원은 산책로,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터 등 가족 친화형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2일간 15,000여 명이 다녀간 오학 물놀이장은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등을 보강하여 다음 달에 정식 개장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일몰시까지 야간 개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 요금은 만 원이 될 예정이며 8,000원을 관광 상품권으로 되돌려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주시는 오늘도 무직하게 뛰고 있습니다. 인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는 행복도시 희망 여주 퍼즐의 완성을 위해 원팀을 이루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희망이 가득한 여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보고해 주신 담당관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상 앞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쭉 맨 앞에 네 번째. 네, 선생님 3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입니다. 지금 여주시는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세종대왕릉, 신륵사 등이 좀
있는데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사 자원을 좀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및 체류용 숙박시설 뭐 이런 조성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가 경기 남부 최대 농업도시임에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12%에 그치는데 이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주에서 부족한 사항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동안에 말로만 관광 외쳤고 관광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숙박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숙박시설뿐이 아니라 먹거리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렁다리 남단에 수원대리에서 큰 도로를 지금 계획 중이고요. 또 그 옆에 개인 사유지에 여러 가지 상업 지원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게 행정 절차 인하가 몇 년씩 걸려요. 제가 시장 되고서 바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건축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은 착공을 하게 되고 착공 한 2년, 1년 반, 2년 걸리면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차츰차츰 부족한 시설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한 저희가 공급이 늦어지는데 늦어지는 것보다도 다른 농업도시에 비해서 좀 없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아시겠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라 정부 지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그런 걸 이제 예산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설에 대한 걸 찾아보고 또 민간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곳을 적극 협조해서 이 농업이 좀 더 발전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포스뉴스 임경수 기자입니다. 지금 여주시 의회에서 그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50억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50억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1,500억이라는 그 권리기금 걸려있는 신청사 관리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언론을 보고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큰 차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신청사 추진하는 과정에 나를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청사 추진을 방해한다든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50억 정도로 삭감한 거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금년 연말쯤에 착공식을 좀 거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건데요. 차질 없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경기TV조선 본부장 조혜영입니다. 우선 민선 8기 3주년 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년 동안 우리 그 시장님 공약 외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비전 공약 84개 중에 지금 78.2%를 지금 달성하셨는데 남은 임기 동안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무슨 사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 당선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사항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모든 공약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챙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부족이라든가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아서 좀 늦어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약속한 사항은 잘 이행 완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저 공약 평가단으로 인수위원 분들도 질문해도 됩니다. 네, 또 질문. 네, 경기대 안인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시장 3년차를 맡게 된 시장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후반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정을 어떻게 마무리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의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제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뭐 말씀하시는 거 금방금방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말씀하시면은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렇게 즉시 말씀드려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님께서 많은 인정을 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말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민선 8기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세웠던 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챙겨서 끝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대중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도 엊그저께 이제 시민에 대한 시정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보고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여주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구나. 정말 책임감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 시민들이 민선 8기 여주 시정을 평가하는데 85%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일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이런 평가를 이유로 해서 앞으로 더 여주가 발전될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분이 95%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대해서 그 여론조사 그 업체에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여주 같은 곳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저도 나름 열심히 우리 공직자라고 함께 열심히 했지만은 시민들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깨가 더 무거워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냥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많이 하고 이랬던 대충 생각나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성과가 남으로써 우리는 일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께 더 힘을 내서 같이 더 행복한 여주를 만들 때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은 여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貢献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장님 1호 공약이신 여주시 청사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고 준공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대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여주시 청사 문제 때문에 과거 초대 박용국 교수님 때부터 청사를 빨리 새로운 곳에 져야 되겠다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계속 찬성 반대 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민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당시에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왜 확실하게 결정해서 못 해나갈까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장이 되고 나서도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여주 발전이다. 아무리 뭐 시민들 간에 갈등이 있고 뭐 그렇지만은 어떤 식으로 빨리 결정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방법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시작을 한 겁니다. 부지런히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많이 많습니다. 타당성 검토부터 뭐 기본조사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2년 반 걸렸고요. 그런 행정 절차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행정안전부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청사를 질 건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또 용역을 통해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실시 설계하고 시공 업체를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금액이 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없어요. 다.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건지 그것도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또 그것도 그냥 승인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또 국토 이런 데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승인을 받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아까 어른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도 금년 하반기에는 일단 착공을 하자. 자꾸 시민들이 이것도 시장이 바뀌면 또 이거 못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막 그런 염려를 많이 하세요. 아까 뭐 현장에 나가서도 어떤 한 분이 어쨌든 뭐 시장이 바뀌면은 이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 하반기가 저희가 한 11월 말이나 12월 경우에는 완전 착공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식을 하고 지금 내년 이제 동정이 지나면은 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 청사 부지는 토지 협의도 거의 95%가 95%가 협의가 됐어요. 몇 필지만 협의가 안 됐는데 그분들은 뭐 자꾸 뭐 가격이 싸다고 해서 토지 수용 절차 밟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8년도 하반기에는 개청하는 데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분양 이행률 80%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4년 차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이제 미사일 방어 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풍전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현재 그 제2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LH가 무산된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일 기지 방어 기지하고 또 한 두 번째 뭐 말씀하셨나요? 새로운 그 송전솔로가 여주를 지나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SK 송전솔로요? 참 이런 거가 좀 시장한테는 무거운 얘기인데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이거 이제 미사일 방어 기지를 여주에다가 만들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아마 오래전에 세웠다고 들었어요. 2018년인가?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구체화시키려고 그런 계획이 있고, 엊그제도 우리가 국방부의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주 시민들께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을 공개를 해라. 그리고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될 건지도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뭐 군사기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여주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미사일 기지가 들어옴으로써 여주 시민들이 어떤 면에서도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 발전에 또 역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그 대안으로 여주시에다가 어떤 뭐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런 거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걸 뭐 끝까지 뭐 이렇게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요구할 거는 당당하게 요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SK 관련해서 선전탑이 이제 이게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부터 공개하고 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일부러 숨긴 건지 어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SK에서 용수부 문제도 우리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원주까지는 와 있다더라고요. 원주부터 용인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몇 개 읍면이 좀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읍이 제일 많이 중간으로 이렇게 횡단하다시피 하는 이제 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송전탑이야말로 시민들이 굉장히 그 주변인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런 문제가 그 사례도 있고, 그렇게 뭐 찬성하는 입장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해서 대규모로 만들어 놓고 전기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대표님은 요즘 지나간다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미사일 방어 기지와 마찬가지로다가 중앙정부하고 SK하고 협상을 우리가 여주가 하여간 뭐 이득이 가도록 협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SK 공업용수 문제로다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다가 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협상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민선 7기에서는 하동의 제1시장 그 부지에다가 시장을 안 짓고 그냥 여주시 내의 각종의 산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를 거기다 모으고, 그 다음에 위에 18층까지는 7, 8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걸로다가 계획을 해서, 이런 거는 어디 공사에서 이거를 사업 총괄자로다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LH하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제가 당선되고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이 제1시장을 매입을 했으면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획 가지고는 전혀 활성화시키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망하는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전면 백지화 시켰고, 근데 그 와중에 또 LH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자기들도 부담으로 이렇게 원래 투자해서 짓기로 했는데, 오히려 여주시에서 100억을 더 내는 거예요. 일할 생각도 안 하면서 돈만 더 내래. 그래서 가뜩이나 이거는 우리 정말
지역 발전에 안 맞는 사항이라 우리도 그런 핑계김에 그럼 그만둬라. 그래서 해지를 했고 그래서 부랴부랴 여주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 총괄 사업자로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는 게 국토부의 승인도 받고 뭐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승인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해서 지난해 몇 월인가요? 우리가 승인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끝났고 저는 어쨌든 여기를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을 우리 돈으로 만들고 그 위에 공간에는 민간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공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어느 한 분이 이제 뭘 해보려고 지금 이제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서류가 접수가 안 돼서 보고 못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를 금년 중에 이제 조만간 확정을 질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끌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현대식 시장이라든가 뭐 전통 시장이라든가 이쪽 시장 상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라는 시장을 꼭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하동 지역에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500명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장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동 지역에 목욕탕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현대식으로 큰 목욕탕을 만들 거고, 또 여주에 없는 극장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이것은 목욕탕이나 극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든지 투자를 받을 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18층까지 건물을 질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층내 내에서는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을 좀 받고 싶은데 그런 투자를 할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여기다가 그냥 거주할 수 있는 30평짜리 주상보고 아파트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를 상업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확정시켜서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내년도 정도에는 어쨌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분이 있으세요? 시장님, 여주시군 박건우 기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도시공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도시공사가 이제 전환이 됐는데 아까 과정에서 이제 LH하고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행사무소도 계속 지적되는 게 직원 200명이나 되는데 수익도 없고, 그리고 도시공사 쪽에서는 뭐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 애기 상태가 조금만 더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시의 재정 세수가 계속 이렇게 새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좀 계속 제기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가루 기자님도 아시겠지만은 도시공사가 순수하게 일반 다른 큰 대도시에 있는 도시공사가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여주시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는 수익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내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큰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건물 몇 개 짓고 있는, 우리 이제 여주시를 대행을 해서 건물 몇 개 짓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조만간 우리가 아까 계획 쭉 설명드렸지만은 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또 오악 현암 도시개발 사업 이런 등등 이런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시공사가 이렇게 수익이 뭐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딴 도시처럼 그러지 못할지언정 그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주도시공사는 시설 관리 분야가 더 많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올려서 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일을 하기가 굉장히 부족해요. 공무원들은 총액 인건비에다가 우리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꾸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분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사실은 들어가는 일보 양종민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50억 군사비 50억 삭감 관련해서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형식 방식의 공사 방법이 다르냐, 너무 급하게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그런 걸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 이 두세 가지 의견을 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또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으로. 이재명 정권을 공약에 따르면은 여주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진호선, GTX 진호선 여주 연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년 공공 임대주택, 그 다음에 친환경로로 재생에너지, 이 네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50억을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청자 진행에 대해서 펑키 방식을 하든 무슨 방식을 하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야, 이런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하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펑키 방식으로 하면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근데 어떤 분들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도가 있는 말인가요? 그거는 어떤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할까봐 이것도 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몰라서 하는 얘기다. 네? 모르면서 깎으려고 핑계를 댄 건지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 내용 아실 거예요. 이 돈이 기금에서 기금을 조정해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깎았다고 해서 이 돈을 딴 데 못 써요. 그거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전환을 아니 일반에게 전환시켜도 그러면 또 기금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지금 바우처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관광 원년의 성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돌리시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청사 짓겠다고 해서 저기 저 기획세 같은 걸 깎아가지고 그런 이유를 댔다? 글쎄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어쨌든 그렇지만은 뭐 의원님들이 청사 짓는 것을 반대해서 못하게 하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여주가 발전되고 해야 될 일은 맞다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GTX 우리가 여주까지 건설하는 문제는 뭐 지난 정권에서 확정이 됐지만은 그게 빨리 이행되도록 계획 기간에 이행되도록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주가 최근에 이제 경강선 개통되고 나서 인구가 최근에 작년에 2,300명 늘었잖아요.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뭐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늘었는데 그 원인이 아파트 분양하면서 분양가가 그래도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여주로 많이 이제 이사를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 아파트.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SK하고 저 상생하는 협약하는데 우리가 LH한테다가 공공임대 아파트 절하를 해가지고 300세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대왕릉 역세권에 진입차 개발해서 그쪽에다가 한번 이렇게 공공임대 아파트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사업을 많이 기존에 허가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갈등 요인이 되고 딱 그래가지고 방법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에너지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걸 좀 강화시킬 건데 저희도 이런 거는 받아들여서 할 거고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유지라든가 무슨 어떤 기존의 기왕에 훼손되어 있는 지역을 이런 지역을 우리가 찾아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도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나온 거다가 또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걸 설치해서 이런 걸 소득 사업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내서요. 한 두 분만 더 좀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렸는데 또 뭐 마무리 말씀해요. 예, 우리 언론님께서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민선 8기 시장이 돼서 좀 되돌아보면서 저와 함께했던 우리 지도자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서 좀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쉼 없이 달려왔던 그런 것에 비추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과거의 여주가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여주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남은 1년 동안도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같은 그런 뜻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으로 민정파는 성유형대 행정법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요. 민수위원하고 고양이 평가장분들은 후보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